로마에서 태어나 자란 루카 비안키는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저널리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세리에어를 취재해온 그는 냉철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축구를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특히 그의 경기 분석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했기 때문에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루카에게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전술과 기술, 그리고 정신력이 모두 어우러진 예술이었어요. 그는 유벤투스, AC 밀란, 인테르 같은 명문 클럽들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를 눈으로 익혀왔습니다. 또한 월드컵과 유로컵 같은 국제대회에서도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쳤죠. 하지만 루카에게 아시아 축구, 특히 한국 축구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간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홈 어드밴티지와 운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 한국 축구에 대한 그의 평가는 늘 비슷했습니다. 투혼과 체력은 인정하지만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는 유럽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개인의 뛰어난 능력일 뿐 한국 축구 전체의 수준을 대변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에어에는 더 뛰어난 선수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거든요. 최근 몇 년간 루카는 국제 축구 평가전 분석을 전담하게 되면서 다양한 국가들의 경기를 취재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관심사는 주로 유럽과 남미의 전통적인 축구 강국들이었어요. 아시아나 아프리카 팀들은 단순히 참가에 의의가 있는 수준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2024년 말 예상치 못한 취재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루카 비안키입니다. 2024년 11월 저는 한국과 미국의 평가전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 대한 제 관심은 한국보다는 미국에 있었어요. 최근 미국 축구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흥미로웠거든요.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4년 아르헨티나 출신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를 새 감독으로 영입했습니다. 첼시와 토트넘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포체티노가 미국 축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제 주요 관심사였어요. 특히 미국 팬들 사이에서는 포체티노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일부는 드디어 유럽 수준의 전술가가 왔다며 환영했지만 다른 일부는 미국 스타일을 버리고 유럽식으로 가는 것이 맞나라며 의구심을 표했거든요. 저는 이런 미국 축구계의 딜레마를 깊이 있게 분석한 기사를 쓸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그저 좋은 상대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미국의 새로운 전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팀이라고 여겼죠. 경기 전 양 팀의 전력을 분석해보니 제 예상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미국은 웨스턴 맥케니, 크리스티안 풀리시치, 타일러 아담스 같은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손흥민을 제외하면 국제적으로 알려진 선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홍명보 감독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해 보였고 전술적인 면에서도 포체티노와 비교하기 어려웠어요. 경기장에 도착해서 분위기를 살펴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미국 팬들은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고 한국 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였지만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언론석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이런 제목의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포체티노의 미국, 새로운 시작인가 실험인가? 하지만 90분 후 제가 쓴 기사의 제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정교했거든요. 처음 몇 분간은 양 팀이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었지만 5분이 지나자 한국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압박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이 백패스를 시도할 때마다 한국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미국은 제대로 된 빌드업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압박은 단순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팀 전술이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한국은 벌써 3분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의 개인 기량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팀 전체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패스의 정확도, 공간 활용, 그리고 빠른 전환 플레이까지 모든 것이 유럽의 강팀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포체티노의 새로운 시스템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선수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특히 중원에서의 볼 배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풀리시치는 개인 기량을 발휘하려 했지만 한국의 조직적인 수비에 막혀 제대로 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경기 20분쯤 되었을 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다. 한국은 진짜 준비된 팀이다. 한국의 전술적 완성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단순히 경험 부족한 감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도 매우 빨랐어요. 저는 기존에 품고 있던 한국 축구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5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의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클리어되었는데 이황희가 절묘한 헤딩으로 다시 손흥민에게 연결했어요. 그 순간 손흥민의 퍼스트 터치와 몸놀림은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미국 수비수 2명이 달라붙었지만 손흥민은 침착하게 공간을 만들어냈고 왼발로 강력한 슛을 날렸어요. 공은 미국 골키퍼 매트 터너의 손끝을 스치며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중립적인 관중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 역시 무의식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의 골이다. 미국 수비진은 속수무책이다. 손흥민의 골은 단순히 개인 기량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전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팀의 조직력, 그리고 찬스를 만들어낸 전술적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이황희의 헤딩 패스와 손흥민의 마무리 사이의 호흡은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춘 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이 동료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는 팀의 성과를 더 중시하는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이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반면 미국 선수들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포체티노 감독도 벤치에서 전술적 지시를 내리며 상황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한국의 조직력 앞에서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의 플레이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팀은 단순히 아시아의 강팀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프타임에 저는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미국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하프타임에 전술적 수정을 가한 것이 분명했어요.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한국도 잠시 수세에 몰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15분 손흥민이 다시 한번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줬어요. 미국의 공격이 무산된 후 한국의 역습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판단과 실행력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미국 수비수들이 예상한 것은 측면으로의 돌파였지만 손흥민은 중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2명의 수비수를 제쳐내고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침투한 후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직접 슛이 아니었습니다. 골키퍼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이 왼쪽에서 달려오는 이강인을 발견하고 정확한 패스를 넣었거든요. 이강인은 빈 골문에 여유롭게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손흥민의 도움은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었어요. 상황 판단력, 기술력, 그리고 팀을 위한 희생 정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플레이였습니다. 특히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직접 골을 노리지 않고 동료에게 패스한 것은 진정한 팀 플레이어의 모습이었어요. 이강인의 골이 나온 후 한국 선수들이 손흥민을 둘러싸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팀의 화합과 조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확실히 자리 잡혀 있었어요. 미국은 이 골 뒤진 상황에서 더욱 절망적으로 공격했지만 한국의 수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습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며 추가골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한국 축구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2대 0으로 경기가 끝나자 미국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실망한 표정의 팬들이 곳곳에서 보였고 소셜미디어는 더욱 거셌어요. 저는 경기 직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봤는데 미국 팬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포체티노 당장 해임해라. 이게 국가대표팀이냐. 0대2로 지다니 창피하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POCHETTINO OUT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더욱 과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경기력으로 2026 월드컵을 어떻게 치른다는 거냐, 차라리 이전 감독이 나았다는 식의 비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포체티노나 미국 선수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너무 잘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미국 팬들의 댓글들을 읽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제는 포체티노가 아니라 한국이 너무 강했다는 거야. 실제로 포체티노의 전술은 나쁘지 않았어요.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충분했고요. 다만 한국이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경기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ESPN은 Disappointing Night for USMNT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고 파크스 스포츠는 포체티노의 전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유럽 축구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축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오늘 경기를 직접 본 저로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경기장을 떠나는 한국 팬들의 표정은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팀이 보여준 경기력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 팬들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오늘 경기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포체티노의 미국에 대한 기사는 완전히 버리고 대신 한국 축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글을 쓰기로 했어요. 제목부터 바꿨습니다. 한국, 더 이상 아시아의 다크호스가 아니다로 말이죠. 기사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밤 한국 대표팀이 보여준 경기력은 단순히 좋은 경기 하나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한국 축구가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특히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손흥민이 오늘 증명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기량이 아니다. 그는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다. 미국을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한 것은 한국이 진짜 세계 최정상 팀들과 겨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저는 또한 한국 팀 전체의 조직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압박 시스템, 빠른 전환 플레이, 그리고 팀워크는 유럽의 어떤 강팀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훈련의 결과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홍명보는 단순히 경험 부족한 감독이 아니었다. 그는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전술가였다. 기사 말미에는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담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세계 축구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 기사를 쓰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유럽 축구만이 최고라는 생각, 아시아 축구는 아직 부족하다는 선입견.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한 경기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저는 정말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20년 넘게 축구 기자로 일하면서 이렇게 솔직하고 감동적인 글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월드컵 참가국이 아니다. 그들은 축구 강국의 반열에 당당히 오르고 있다. 오늘 손흥민의 1골 1도움은 개인의 기록을 넘어서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인식의 전환을 경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구는 정말 신비로운 스포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한 사람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니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제 기사가 이탈리아 주요 스포츠 사이트들에 게재되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많은 독자들이 한국 축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부는 루카가 한국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 분석에 동감한다는 반응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축구협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기사를 읽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앞으로 한국 대표팀 경기가 있을 때 취재진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 축구는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은 팀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다저 스타디움에서 본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깃발 아래 모인 한국 팬들의 자랑스러운 표정, 그리고 그들이 응원한 선수들이 보여준 놀라운 경기력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축구에서도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